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나자고 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자고 하고, 이분의 좀 색다른 모습을 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쇼인지 쇼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여태까지 범죄자라고 직접 그 단언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사에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만난다는 건 수사에 시그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여태까지 해왔지만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로 이제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예. 그리고 그 권력 누수를 막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는 인식이 생긴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력 누수 현상까지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조금 보태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죠. 그렇죠. 과거의 윤석열을 현재와 미래의 윤석열이 권력이 빠지면서 네. 자기가 자기를 타격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보통 권력 누수 현상을 이제 레임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자에서는 임기 3년 차가 지나가면 꺾이면 그때 이제 레임덕이 오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당으로서 정말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임덕이 없이 네. 최초로 레임덕이 생략된 데드덕을 보고 있다. 이건 데드덕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너뛰는 걸 진짜 많이 했어요.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 됐고요. 그때도 그랬네. 네, 검찰총장에서 아무것도 정치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돼버린. 8개월 만에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레임덕을 건너뛰고 데드덕이 그냥 레임덕 하기 전에 끄덕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임덕을 겪다가 데드덕으로 가는데 레임덕 없이 네. 바로 데드덕에 지금 진입을 해버린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뭘 자꾸 이렇게 뛰어넘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뭐 멀리뛰기 네. 선수처럼 자꾸 뛰어다니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네. 자꾸 뛰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데드덕이 진입했다. 입문. 네, 입문했다. 그러니까 이제 데드덕이었다가 죽은 오리가 절름발이로 살아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다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소위 말해서 발버둥은 칠 수 있다고 보는데, 발버둥을 쳐도 이미 저는 데드덕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이 물을 막는 것이지, 막을 수 없는 정도로 뚝이 무너졌을 때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많은 기회가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바이든 해버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남은 게 자기 지지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 지지층 고작 남은 그 밥 한 공기마저도 네. 반을 갈라가지고 그렇죠. 또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저는 이 데드덕을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네. 그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거는 뭐 협치, 통합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꿈꾸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던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던지면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무슨 윤석열이 보수냐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부터 좀 듣긴 했지만 이번에 그 영수회담을 영수회담 제안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완전히 이제 바깥으로 확장을 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제 설명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설명이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 겁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벌려놔가지고 이 본인도 설명이 안 돼 지금. 야, 근데 이 건너뛰는 게 그 박영선 저기 양정철. 김종민, 양정철 이런 사람들 나왔을 때도 사실 민주당이랑 그 협상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뭐라도 교감이 있었으면은 뭐 그쵸. 말이라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또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네. 힘겨루기를 야당과 하는 거 보면서 네. 이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빠그러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수회담도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산통 끝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물밑 대화를 해야 돼요. 네. 물밑에서 의제 조율도 하고 물밑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하고 그 그렇죠.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들께 감동을 드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뭐 전화 통화부터 속보로 하도 그러니까요. 전화도 안 하니까 네.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금요일. 겁니다. 금요일 오후 한 4시 정도였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갑자기 전화 통화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화제가 되고, 뭐 만남 자체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만남이 시작부터 너무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럼 뭐 기대감도 많이 없겠지만은 시끄러운 집인데 결국에는 열어보니까 깡통, 그렇죠. 빈 껍데기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 보시기에 더 큰 실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수회담이
매우 위태롭다. 이것도 지금 뭐 진행이 제대로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전 조율을 다 해놓고 그리고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내보내는 게 사실은 예, 이게 통상적인 그게 거거든요.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아니 외교 정상 간의 만남도 다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고 악수하는 거는 다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가서 하는 의식적인 행사지. 그렇죠. 가기도 전에 미국하고의 의제 조율을 뭐 유엔 가서 합니까? 뭐 다 모아놓고 합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들도 원래는 이제 요 모든 이제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 비사처럼 그 기사들이 나와요. 보통 이제 누가 제안을 했고 네. 누가 먼저 연락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비사처럼 네. 그래서 뭐 해결사는 누구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관섭 실장이 전화해갖고 천준호 실장이랑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논의가 된 것이고 그냥 진짜로 당일에 그 보여주기식으로 했던 건가? 라는 이제 의심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정상회담 내지는 이런 영수회담 매우 네. 중요한 그 고위급 그렇죠. 회담에 대해서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 거거든요. 진행의 방식들이. 그렇죠. 그러면 네. 기존의 대통령들은 뭐 그 방식을 몰라서 이런 물밑 조율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파급력이 있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없죠. 조심을 하고 나중에 비화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아까도 우리 이야기한 대로 레임덕을 뛰어넘는 아주 그런 데드덕으로 진입하는 신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를 많이 해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거꾸로를 하냐면 보통 비서실장이나 총리 인사도 관료들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그쵸, 임기 말년에. 그쵸. 네. 여기 또 임기 초반에 관료들을 쓰고 임기 후반에 또 정치인을 정치인들 쓰는. 쓰고.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수회담도 준비하는 과정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성과가 좋을 리가 없다라고 미리 제가 예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정권이 못하니까 간사이익이 간사적인 많다는 이익을 거. 네. 너무 많이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도 이 권력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항복문서 받아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뭐 조율하고 풀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무릎 꿇리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도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든 이 코너에 몰린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영수회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안을 한 건데 들어오는 이재명 대표는 항복문서에 도장받으러 지금 들어오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목적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네. 이제 그런 분석이 있죠. 명분 쌓기용으로 일단은 대통령이 긴급하게 던져놓고 뭐 사전 조율 이런 거 안 했다고 보고요. 조율하지 않고 그냥 야 일단 전화해. 조율할 필요도 만나자고 해. 음. 야 일단 던져. 11%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네. 던져. 데드덕이야. 빨리 그렇죠. 던져. 데드덕. 네. 던진 다음에 갤럽에서 5%라도 올라가면 거봐라 올랐지 않느냐 내지는 한 반등 모멘텀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추세가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지만 리얼미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재작년 2022년 10월 바이든 날리면 당시 때 최저치 경신이에요. 그때보다 더 내려간 더 내려갔다. 1, 2% 더 내려간 거야. 그때가 갤럽은 24였고요. 리얼미터는 33가 그랬는데 지금 오늘 리얼미터 32 나왔거든.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재작년 10월 바이든 날리면 때보다도 내려온 거예요. 이건 추세고 모든 여론조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꺾어보겠다. 아하. 비틀어봐서 반등 모멘텀 삼아서 일단 명분만 쌓자로 던진 거지 여기에서 무슨 조율하고 이거는 아 몰라 다음에 생각해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영수회담 제의라는 게 협치를 위한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물론 이 수단을 앞에서부터 썼었으면은 지금 대화하는 거 매우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기존에는 범죄자니까 대화 못한다라는 엉뚱한 논리를 세워놨다 보니까 지금이어서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을 해도 이거 뭐 말 바꾸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그렇죠. 비판을 지금 자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걸 전제로 한 다음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로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사 나오는 거 보십시오. 네. 뭐 장제원 비서실장 내지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 다 협치와는 가장 극단에 있는 그렇죠. 가장 협치를 못할 사람들만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뭐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을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다 아까 꼬여버렸어. 그 지적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협치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는
지지도 반등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엔 중도 확장 유사한 거거든요. 확장성이거든요. 그럼 이걸 선거 이전에 썼어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선거 다 끝나고 다 거꾸로 하신다니까. 완패하니까 네. 이거를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말 다 이미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제대로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는 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래놓고 지지율이 깎이니까 갑자기 만납시다. 이거를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못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면서 그 정권 권력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 만남은 그 기사 한 줄 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희 작두버스를 타보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실 발로. 예.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이 예. 인기 영합 그리고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네. 주는 그걸 마약이라 부르죠. 마약 같은 네, 정책을 네. 제안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났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동의해요. 이거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전혀 접점을 못 찾을 거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빠그러뜨리자. 그렇죠. 명분 쌓기로 던져서 재미 살짝 봤으니까 재미 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발 빼자. 왜냐면 그 발 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지지층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여론조사 때문에 이런 결정을 긴급하게 내렸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TK 쪽에서의 지지율이 더 빠그러졌다는 거 많이 아닙니까?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를 살려보려고 영수회담을 던졌다고 평가해요. 근데 아닌 거지. 영수회담을 던짐으로 인해서 TK 쪽 지지율은 더 네, 빠진다는 그렇죠. 거지. 네. 이걸 이제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대표 문제 하나 처리도 못하고 뭐 지금 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 계속 빠지는 일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수회담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나온 건데 지지율을 더 깎아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중간 결론 한번 짓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고 두 분은 1번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의제 조율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가 1번이고요. 2번 영수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영수회담은 그저 대통령의 명분 쌓기용으로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난다. 1, 2, 3번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영수회담 자체는 열릴 것 같아요. 열려요? 이게 거의 무슨 뭐 열리는 누더기처럼 거죠. 그쵸. 완전히 네. 망가지겠지만 둘이 안 만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야당의 그 여러 다당제 국면에서 본인의 그 영향력을 더 유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또 본인이 뱉어놓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지율 23%라서 이거 만나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어요. 방법이 그래. 없어. 그리고 말을 뱉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렬됐을 때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만나기는 한다. 근데 만나더라도 아까 우리 기자님하고 말씀 나눈 대로 완전히 다 거꾸로 해가지고 누더기 영수회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가운데에서 이재명 대표는 항복문서 받으러 들어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긴 합니다. 만나는데 의의를 뒀을 뿐이지 아무 결과는 도출하지 못할 근데 것이다. 그날 이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밥맛은 별로 없겠죠. 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근데 영수회담하고 그런 이제 정상들끼리 이제 회담을 하면 음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식은 뭐가 나올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내 궁금하거든요. 생각엔 대통령이 초밥을 준비할 겁니다. 결제를 복화로 하고 가는. 대통령실 예리한데. 국가로. 야, 이런 매기는 거잖아. 그럼 야. 이재명 대표는 대파를 들고 들어가죠. 그렇죠. 대파를. 여기에 쪽파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네. 슥 이제 꺼내야지. 마늘 하나씩 이렇게 꺼낸다. 디올 핸드백을 들고 들어가서. 그렇죠. 어제 샀다고. 그러니까 마치 생방 중에 네. 그 여야 패널끼리 서로 겉으로 욕은 못하지만 제스처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안경 올리면서 뻑큐하기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예민한데.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슬쩍 이렇게 턱을 개면서 뻑큐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음식도 뭐 주는지 봐야겠다. 그렇죠. 그거 네. 봐야죠. 설마 초밥 주겠어요? 설마 초밥 진짜 죽을까요? 그 대파 없는 김치찌개 끓여주지 않을까요? 로라님께서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거다. 아니면 경로한 국민님 연어회가 나올 거다. 바나나 우유님은 이재명 대표가 디올백을 들고 가라.
예, 뭐 이런 얘기도까지 하시네요. 예, 근데 아무튼 성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성과가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럼 만나긴 만난다. 근데 결론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격화되죠. 그리고 더 체계 윤석열 공방. 대통령이 여태까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제 보여왔던 여러 이제 모습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그 검사장 회의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런 공식적인 대화 외에 그런 이제 뒤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자기가 필요한 사람 불러서 이건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네. 그런 식의 이제 스킨십과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 대표에게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던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특검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제스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대통령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도 아마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그 민생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 25만 원 지원하자는 거에 대해서 전국민 보편 지원인데 이거는 또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는 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지지층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야권에다가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민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은 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 그리고 지금 뭐 이채양 명주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이런 걸 가서 협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라고 지금 국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누가 민생 지원 25만 원 보편으로 지급하라는 거에 국민들이 다 찬성했나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전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고 더 들고 들어가야 될 주제는 뭐냐면은 국가기관 구성권에 대해서 전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요 여가부 장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도 처장 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방통위, 거기다가 방통위도 지금 국가기관이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이걸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유기라 이거는 헌법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공론화하고 명확한 걸 가지고서 윤석열 정권을 가서 공격을 해야지 또 전선을 넓혀가지고 민생지원금 이거 왜 안 받냐 이런 식으로 또 가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전선만 넓히고 오히려 저는 그 야권의 힘을 모아준 국민들을 더 분열시킨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신 근데 그게 늘 민주당이 약해요. 잘 안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제 신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될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도 개혁 문제와 개헌 문제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채양명주 그리고 포함한 이제 정권의 실책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제 설정에서 요 얘기들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네. 그 25만 원 1인당 각자 지급하는 거는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하자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고 그걸 이제 야당 대표가 주도를 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받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역시 이재명의 리더십이 확인됐다라고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생 문제로 비춰봤을 때 민생경제 지원금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전선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뭐 민생이라는 화두가 가장 먼저 이제 가버리면 사실 대통령이 특검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특검이 일단 먼저 올라가는 것이 좋고 민생은 뭐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데 협상이라는 틀 안에서 봤을 때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능성인데 대통령이 나라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 건전재정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항상 돈 푸는 데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하자라면 윤 대통령은 35만 원 합시다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협상의 역공을 당할 기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분이 재정 건전성 고려 안 하는 분이에요. 바로 그 그렇죠. 대목이에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을 내가 받았으니까 특검은 빼줘. 안 됩니다. 특검 빼달라 할 사람이에요. 특검은 안 돼. 내 민생 받았잖아. 내가 10만 원 더 얹을게. 막 내가 이렇게 35만 원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아니 이렇게 있어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전 모르는 사람이라 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뻥입니다. 뻥. 개뻥인데 죄송합니다. 뻥인데 네. 민생 지원금을 우선순위로 뒀다가 대통령이 합시다.
이래버리는 순간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특검도 합시다. 아 특검은 내가 좀 고려해봐야 되고 이러면 그걸 나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 이러면은 이제 협상의 기술을 해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실까봐 민생 지원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추경 편성하지 뭐 이래버리는 순간 덜컥 받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재정 건전성 얘기 나오니까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 날려버린 사업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나사에서 달 탐사 이제 달 탐사 위성에다가 예. 우리 기술을 실어줄 테니까 예. 너네 70억만 들여가지고 예. 만들어서 보내라. 예. 그걸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예산 없다고 예. 깠던 게 있었거든요. 고작 70억이요? 고작 70억. 갑자기 재정 얘기하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재정이 적재적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아니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그 국회에서 그냥 특검하면 되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가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안 쓰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야 특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국회 현실 때문에 가서 요구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수근 상명 특검은 범야권 전체가 다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리적이기도 하고 뭐랄까 가장 효용성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상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딴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를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가야 윤석열 정권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야당의 지지가 지금 특검으로 다 몰려있고 거기가 가장 공통분모잖아요. 그걸 내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게. 그걸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게 네. 됐을 때는 또 야당이 갈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상대방들을 더 갈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소위 말하는 턱끝까지 올라온 리스크. 그게 바로 수사 이슈 아닙니까? 그걸 풀어줘 버리면은 더 이상 이 정권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권 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거에 이견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부가 제일 책임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역할을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굳이 대화를 한다면은 제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단 하나라도 좀 제발 관철 좀 시켜라. 하나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맛집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식당에서는 일단 김밥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하면 특검만 일단 팔아야 되고요. 서브로 이제 우리 국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밥을 먹을 때 국물이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게 기본 전제인 거니까 우선 순위를 생각하라. 김밥을 우리가 시킬 테니까 김밥을 우선 주시고 거기에 민생 깔려 나온다. 요렇게 이제 이재명 식당이 운영되는 게 저는 이제 협상의 기술에서는 좀 더 이제 뭐랄까 가장 실효성 있는 회담이 아니 될 그게 거다. 협상의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총선 민의가 그래요. 그렇죠. 아니 총선 민의가 지금 우리가 민생을 보고서 이번엔 뽑은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을 놓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민생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건 뭐 상시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야당이 먼저 강력하게 이건 견제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야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